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휴대폰 관련된 회사를 11년 정도 운영했었고, 하이리빙 사업은 모공이 넓었던 제가 지인으로부터 피소프를 전달받으면서 모공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본 투자 없이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비전을 보았고, 스폰서인 김영란 사장님과 박미숙 스폰서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결단입니다. 결단은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으로 결단을 통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고민하고 우유부단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만 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결단을 하는 데는 5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성인데요.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 돼, 난 못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되뇌이며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중함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정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와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에 휩쓸리다 보면 정작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결단에 대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수호천사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자각을 하고 살아있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명심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5가지 결단 법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나의 강한 결단으로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린 결단에 하고 싶어, 해낼 거야 라는 결단을 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간절함으로 꿈을 꾸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결단을 먼저 하고 꿈을 꾸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은 일도 접하게 되는데요. 하기 싫은 일에는 어떻게든 변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미팅에 빠지려고도 하고요. 술자리라든지 모임, 여행 가는 거를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든지 동창 모임을 간다든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 누구가 가지 말라고 말려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기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해보기도 전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변명과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요, 저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근육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근육이듯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정말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 몸 깊숙이 결단이란 단어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공하신 많은 분들의 공통된 첫 번째가 결단이라고 하죠. 평범한 내가 내 운명을 바꾸는 일인데 이 정도의 각오도 없이 운명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본인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지 마시고 본인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행동 모델로 삼으시고 한 영역에서 결단력을 발휘하며 다른 그 어떤 영역에서도 난 할 수 있어 라는 결단력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의 결단력을 발휘해서 혹시라도 성공한 일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결정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면 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변화의 첫 단계는 나의 확신이죠. 5분 안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매년 어려운 경기를 지나면 괜찮겠지. 언제까지 반복만 하실 거냐는 거죠. 이곳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전 제품을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은 제품들을 소비하고 광고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의 두 번째는 변화하려면 반드시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모임에 간다든지 취미생활 하는 거를 조금은 줄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하기 힘든 이유는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허황된 꿈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거는 소비가 지출로 끝이 나는 슈퍼에서 소비가 매출이 되어서 수익으로 돌아오는 HA 쇼핑몰로 바꿔서 소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국내 소비 형태의 변화를 보면요. 언택트에서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온택트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그죠? 늘 지금보다 변화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이 변하니까 나도 변해야지. 그렇지만 결심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해봐야지 하고 돌았으면 행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힘들어 안 돼.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힐튼 호텔의 창립자 콘레드 힐튼의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들은 실수를 해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또 깔아지면 다시 한 번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동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핵심 동기를 파악하는 목표를 세워야겠죠. 첫 번째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이유를 찾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성공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아야 하고, 세 번째 핵심 동기를 머리도 세우고 머리에도 새기고 가슴으로도 새겨야 합니다. 내 몸 깊숙이 자리 잡은 근육처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슴 깊이 새긴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에서 속도를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코앞의 8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이리빙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또 8코아를 통해서 행동하는 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8코아입니다. 8코아의 첫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매일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하이리빙 시스템에서는 하루 15분 책을 읽으라고 하죠. 습관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루 15분 책 읽는 습관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줌으로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학습을 위한 미디어나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미디어,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세상에서 제일 값진 자신감이라는 재산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한한 잠재력이 발휘도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미팅입니다. 미팅은 시스템에서는 주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 사업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동 없이 집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집에서 줌으로 미팅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8시 30분, 금요일 대구 지사에서 오픈 미팅,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성공자들과 어울리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용입니다. 내가 슈퍼를 차려놓고 남의 슈퍼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 슈퍼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쓰라는 건 아니라 집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남의 슈퍼 가지 말고 내 슈퍼에서 100% 애용하라는 거죠. 제품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 제품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 집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나의 쇼핑몰에서 하나하나 바꿔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만의 스토리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배로 생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본인 자신이 먼저 100% 제품 애용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파트너는 이런 나의 행동을 복제합니다. 다섯 번째는 STP입니다. 사업 설명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쇼도 플랜 없이 결코 사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줌 미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업 설명을 듣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초대하시면 최소한 10명 중에 두세 명은 이 사업을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면서 사업 파트너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꿈을 다시 끌어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쇼도 플랜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6번째, 소비자 관리입니다. 소비자 관리는요, 현재 하이리빙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 내 소비 회원들을 꾸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번 소비자라고 해서 평생 내 소비자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고도를 그리고 꾸준한 관심으로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소비자 관리는 10명에서 15명의 골드 소비자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이 좋아서 평생 애용할 수 있는 내 골드 소비자 명단을 적으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넓혀가는 사업을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말하고 15명의 진짜 내 사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상담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스폰서와 매일 상담하셔야 합니다. 쉬운 듯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전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시스템에서는 스폰서는 바쁩니까?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보다 잘하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내가 겪을 시행착오를 스폰서는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스폰서의 한마디는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될수록 더 많이 전화를 해야 하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내게 열정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스폰서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8번째, 신뢰 쌓기입니다. 하이리빙을 만나면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들을 잘 사귀어 놓을 걸 하고 후회를 하는 일이 많아요. 1년 뒤에도 같은 후회를, 2년 뒤에도 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도록 모든 자세나 행동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위 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신뢰 쌓기라고 합니다. 하이리빙 사업에서 성공하신 사람들은 사장님들은 모두 이 8코어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장님들이십니다.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먼저 결단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바로 움직이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